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요, 이날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방향성을 약간은 상실하는 모습으로 보합권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의 상승보다는 특정 업종, 특정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조언들을 내놨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11월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압박을 준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국제유가 언제까지 내려갈까 걱정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과 관련된 공급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한 주 동안 5%에서 최대 6%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모닝쇼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시간외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사상 첫 1조 달러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 훈풍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든 반도체가 다 갔던 것은 아닙니다. 특징주 중에서 엔비디아는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업계 1위기는 하지만 경쟁이 계속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날 엔비디아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고객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수치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신뢰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말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은 다시 한번 이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었지만 약세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주요 수급들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선업황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수주 비율이 되겠는데요. 8년 만에 최저 수주 비율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후에 함께 해보시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셀트리온이 괜찮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이날 2030년까지 탑3 국내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그런 출사표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내용도 좀 체크를 같이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PI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캐즘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닥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플랫폼 업체죠. 디어유가 되겠는데요. 이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 시너지를 기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중국 쪽을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거의 보합권으로 혼조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가 0.2% 밀리고 나스닥이 0.1% 오르게 되면서 S&P 500 지수는 결론적으로 약보합으로 거의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장 초반의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끝까지 그 분위기가 안 이어졌는지 첫 번째 영향을 미쳤던 경제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11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되겠습니다. 2달 연속으로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10월에 이어서 또 0.1% 올랐고요. 전년 대비 1.3% 오르면서 올해 7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번 상승과 관련해서 연료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요. 천연가스, 석유의 가격이 이러한 부분들을 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음료와 관련해서도 1.3%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자, 이 밖에 11월 비농업과 관련된 수출 물가는 0.1% 오르게 되면서 10월에 비해서 상승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살짝 높아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 원유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날 WTI는 1.8%, 브렌트유 1.4% 오르면서 WTI가 71달러까지 올라갔고 브렌트유도 70달러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나 한 주 동안 6%, 5% 강한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진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날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미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들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브로드컴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본장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은 장중에 24%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기업으로는 9번째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갑니다. 브로드컴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잘 발표했기 때문이고 이날 브로드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무려 590%에 달했고 이러한 초강세에 반도체주들이 랠리에 동참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내부적으로도 갈리는 흐름이었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다 잘 갈 때 혼자 밀려버렸습니다. 2.2% 하락하면서 134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경쟁자가 강력하게 등장한 것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었고 또 앞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회로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차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미국이 발표를 했죠.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하락했고 인텔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3%나 강세를 띄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고객을 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수치로 찍히게 됐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역시 이날 이러한 소식 속에서 10%나 강세를 띄었고 대만의 TSMC 그리고 영국의 ARM 모두 다 4%, 2% 이상의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날 브로드컴의 훈풍 덕분에 그 브로드컴의 회사 칩을 쓰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5.1%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간 외까지 상승세를 소폭이지만 이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실 거는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악재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규제를 더 축소하는, 완화하는 것을 시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슬라 쪽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고 이날 주간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 좀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4.3% 오른 4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도비가 있습니다. TD 코엔에서 어도비의 이 AI 기술력이 과연 수익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서비스나우 모두 다 이 키뱅크 쪽에서 AI 기술을 서로 비교를 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장 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회사별로 약간은 상이하게 투자 의견을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는.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거를 불확실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닷컴 1% 밀린 $3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